자, 그럼 2022년 수능 10에서 13번 지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건 기축통화는 국제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그러니까 국제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함께 그냥 쓰인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그냥 이렇게 통일이 된다는 거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환율 결정의 기준. 네, 그리고 그래서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 우드 체제에서의 기축통화를 모순을 지적했다. 뭔가 단점이 있다는 거겠죠.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간 차이인 경상수지. 그러니까 경상수지 만약에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자, 경상수지 적자라고 하면은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수입보다 수출이 많으니까 적자가 되겠죠. 만약에 경상수지 흑자라면 수출이 수입보다 적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흑자가 됩니다. 이 경상수지 방금 얘기한 거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여기서 했던 얘기예요.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서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가 많이 공급되면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까지가 뭐냐? 트리핀 딜레마. 이게 트리핀 딜레마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국제 유동성이란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국제 유동성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달러가 그거잖아요. 달러로 전 세계 거래를 할 수가 있죠. 이게 국제 유동성이에요. 이 국제 유동성이 공급이 되어야지 세계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먼저 첫 번째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만약에 미국이 자기가 나는 이거 국제를 위해서 하겠다. 만약에 그러면은 경상수지 적자를 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수출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은 달러가 많이 풀려요. 곧 국제 유동성이 풀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수출을 너무 많이 하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 나라 빚도 많고 그렇던데 저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해가지고 신뢰성이 떨어져. 그럼 달러를 점점 약간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경상수지 적자가 돼도 이런 문제점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경상수지가 흑자일 때 이렇게 된다면은 수출이 내려가겠죠? 그럼 달러가 안 풀려. 그러면 얘가 국제 유동성으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 트리핀 딜레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이 두 개라는 국제 유동성 확보. 여기서는 2번의 경우죠. 경상수지 흑자. 여기의 경우랑 달러화의 신뢰도 간에 달러화의 신뢰도는 요 1번 경우죠. 여기서 이 신뢰도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국제 유동성이란 이건 아까 말했지만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이제 금본위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국제 유동성이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다는 게 이제 항상 그냥 모든 나라에서 다 쓰인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금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은 다 달러로 하잖아요. 자, 지금은 전 세계가 달러로 거래를 해요. 이게 지금이죠. 이게 지금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글을 계속 읽어보면은 원래는 금본위 체제였다는 거예요. 금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달러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국가 간 통화의 구현물이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러면은 봐봐요. 옛날에는 전 세계가 금으로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이제 통화 가치가 뭐 1원은 1g 금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통화 가치가 금의 가치로 고정되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예를 들면은 1원은 금 0.1g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되었어. 그냥 원래 이제 한 번 정하면은 그냥 그대로 계속 되는 거예요. 내가 10원을 하면은 그냥 1g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제 브레턴 우드 체제, 여기서 이제 이 글의 주제 뭔가 중요한 그런 말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는 국제 유동성을 달러화가 추가했다는 거야. 그래서 금환 본위제가 됐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지금의 환 본위제라는 건 달러예요. 환 본위제인데 이때는 금 본위제였는데 이게 섞여 있었던 그 중간 브레턴 우즈가 있었다. 이때는 금환 본위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턴 우즈 때는 금환 본위제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 금으로 거래를 했다는 말이 결국에는 이제 금 본위제였다는 소리고요. 달러로 거래를 한단 말이 환 본위제라는 거죠. 이 사이에 이런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환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체제에서는 이제 금태환 조항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1온스 35달러를 언제나 맡겨안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1달러가 아니라 1온스가 금 1온스가 35달러다. 라는 그 등호가 항상 성립했어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죠. 왜냐면은 금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금 1온스에 따른 환율을 그대로 35달러를 대입하면 되니까 이게 가치가 고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점점 달러를 사람들이 많이 썼겠죠. 금을 많이 사야 되니까. 왜냐면 금이 달러나 마찬가지니까 돈을 이제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금을 매입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환율이 경상수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뭐 예외적인 경우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변동만 허용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거의 변동이 없었다. 거의 변동이 없었다라는 소리죠. 여기가 거의 변동 X. 그러면은 이에 따라 기축통화인 달러를 제외한 다른 교환등의 환율인 교차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대한민국의 1원이 한의 1원이 0.1g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1엔이 1g이라고 칩시다. 금 1g.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결정돼요? 당연히 10원이 1엔이 되겠죠.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냥 결정됐다는 거예요. 따로 정하지 않아도.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거 있죠. 계속해서 이 수출을 늘려서 달러를 국제 유동성을 미수 계속 하다 보면은 경상수지가 점점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서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달러를 많이 풀었는데 그만큼의 금이 없는 거야. 달러가 더 많아진 거죠. 그만큼의 가치보다 금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달러의 금태환 의무, 아까 얘기했던 1온스가 35달러.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이거 잘 알아둬야겠죠? 자, 여기서 평가절하가 먼저 나와요.
여기서 평가절하가 뭐냐면, 그러니까 달러화의 가치를 내린다고 써 있잖아요. 왜 달러의 가치를 내릴까? 내 나라 돈인데. 만약에 달러화 가치를 내리면 원래는 이제 1달러가 1,200원이었는데 가치를 내려서 1달러가 1,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채소가 원래 1달러였는데 얘는 채소 1달러 그대로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000원이 된 거야. 그러면은 EX 1달러인 채소 미국계 싸진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수출이 늘어나니까. 왜냐면 외국 사람들이 이게 싸니까 이걸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평가절상의 경우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평가절상에 관한 글을 보면 달러화에 대해 통해 환율을 하락시켜서 그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다른 통화의 환율을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원래 이제 여기 예시가 일본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일본이 원래 1엔이었어. EX 1달러에 1엔. 제가 맘대로 그냥 들겠습니다. 1달러. 근데 이거를 이 환율을 더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환율이 이게 높아지면은 얘가 2달러가 되는 건데 얘가 0.5달러가 돼버린 거야. 1엔. 그럼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 되어야죠. 이게 너무 싸. 이거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여기 수출 또 늘어날 거고 아까랑 똑같은 효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브레턴 우드 체제 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 안 된다. 그리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얘는 좋아. 그러면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죠. 왜냐면은 그러면은 미국의 수출이 늘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일본과 독일의 수출이 낮아진다는 거잖아. 일본, 독일 수출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무역이 흑자인데 굳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여기서 1엔에 이렇게 되면은 1엔의 가치가 오른 거죠. 그러면은 아까 독일과 그 일본의 상태가 그러니까 만약에 평가 절상을 하려면은 그 지금 환율 높은 데에서 다 낮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환율을 낮추면은 상대적으로 이 나라들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독일의 마르크화와 여기 부분 있잖아요. 독일의 마르크화와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 여기에 이제 원인이 뭐냐? 이제 환율이 결국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했으므로 그 나라 독일이랑 뭐라고 하죠? 일본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화폐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화폐 가치가 높아지는 이유는 아시겠죠? 왜냐면 환율이 내려간다는 거는 아까 예시를 든 것처럼 환율이 내려가면 0.5달러가 1엔이 돼버리니까 더 비싸지는 똑같은 1엔으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국제 유동성을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게 더 이득인 거죠. 이렇게 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환율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의 변동 압력이 더욱 커진 거예요. 이제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이거를 얘네 둘을 겁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환율의 변동이 계속 이게 사람들 너무 많이 사니까 막 아까 뭐 이거
아까 막 이랬잖아요. 어디 갔냐? 여기만의 변동을 허용했다. 근데 이걸 계속 하니까 이런 경상수지 구조적 불균형이 이미 일어났어. 그럼 이 플러스 마이너스 1%보다 훨씬 더 변동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변동이 결국 켜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로 원했다. 이게 뭐냐? 이제 달러가 점점 불안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금으로 다시 바꿔야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원한 거예요. 그러면 더 그러죠. 왜냐면은 미국에는 금이 없으니까. 지금 금이 없어서 이 상황이 난 건데 달러가 더 많고. 이제 결국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 금을 더 이상 안 바꿔주겠다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다. 그리고 브레턴 우즈 체제가 이렇게 붕괴가 되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은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기축통화의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금이랑 안 바꿔주는데도 계속 쓰는 거야. 왜냐면은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인데 이제 세계 모든 국가에서 만약에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를 써요. 만약에 그냥 다 나는 뭐 예를 들어 일본 1엔은 나한테 10원이고 1달러는 나한테 12원이야. 이렇게 되면은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지수가 생겨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미국 EX 미국 1 한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얘한테 환율도 있고 얘한테 환율이 있고 얘한테 환율이 있고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 이제 이건 약간 수학인데 수학에서 이제 짝짓는 경우 수가 그거잖아요. 그 뭐지?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 이거 C. 이거 조합이죠. 그리고 3C2는 3C 두 국가를 짝짓는 수니까 3C2는 3C1이니까 3이죠. 그럼 여기 이렇게 이 관계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3개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점은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될 때 이 환율의 가지수의 공식이 아까 이따 문제도 나와서 그 나라가 n개라고 했을 때 nc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매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게 왜일까요? 왜냐면은 아까는 이렇게 환율이 여기서는 3개가 생겨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그냥 각자 한다면. 근데 여기 예를 들어봅시다. 아까 똑같이 미일 한이 있을 때 만약 미국을 중심으로 한다면 환율 2개 끝이야. 나라가 많아질수록 이게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규모의 경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지문은 끝났고 이제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이제 답을 찾을 수 없는 지문이에요. 없는 지문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나와 있었죠? 본문에서 규모의 경제 때문이었죠. 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 돈이 더 아껴졌었죠.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2번만 하면 여긴 3번인데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어서 이게 됐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트래피는 어떤 전망을 했는가. 근데 이제 본문에서 트리핀 씨가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여기서 아까 방금 말한 거죠. 이 트리핀 교수가 여기서 모순을 지적한 거예요. 이제 트리핀 교수는 어디까지 말한 거냐면 한 국가 여기서 붕괴될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트리핀 딜레마를 이 사람이 말한 거죠. 근데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될 거다라고 말한 거지. 그 이후에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서 말을 했나요? 세계 경제 위축은 얘기를 하지 않았죠. 이 이후에 트리핀 씨는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사람은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이거 조금 쉽네요. 여기서는 아까 말했지만 금 1온스와 이렇게 같은 가치로 달러 35달러를 교환해주는 임무가 있어야 되죠. 여기서 찾아보면 이 미국의 중앙은행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요. 금태환 조항에 따라 막관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4번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너무 쉬워요. 국제 유동성 아까도 말했지만 브레턴 우즈 체제 즉 중간 단계에서는 금과 달러가 모두 이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아까 여기 써놨죠. 여기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금환 본위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달러와 신뢰도가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건 아까 여기서 말이 나왔죠. 여기서 두 가지 경우 여기 써놨네. 여기서 두 가지가 있었죠. 만약에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을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을 하면은 신뢰성이 이제 내려간다는 거예요, 결국에. 왜냐면 수출 너무 많이 해서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니까. 이게 결국에 원인은 바로 이게 되겠죠. 수출 너무 많이 해서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서 신뢰성이 하락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11번 닉슨 쇼크 이제 위크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그러면 여기서 이 경우를 봐야 되는데 네, 그 다음 11번 일단 첫 번째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아까 말했지만 그런 거고요.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자, 아까 여기서 평가 절하가 안 됐던 이유가 뭐였죠?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이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었는데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다. 이거를 잘 봐놔야 되겠죠? 브레턴 우즈 체제하에서 평가 절하는 규정이 불가능. 그러면 지금 브레턴 우즈 체제가 그러니까 닉슨 쇼크라는 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닉슨 쇼크라는 게 결국에는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됐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달러화의 일단은 조금 더 나눠서 보자면 이렇게 세 단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에 닉슨 쇼크라는 거는 브레턴 우즈 붕괴를 얘기하고 이후에는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달러화가 좀 더 너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게 낮아지면 수출 증가하겠죠. 아까 원했던 이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아까 평가 절하가 안 됐던 이유가 브레턴 우즈 체제 하에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적절합니다. 자, 다음으로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해서 이들 통할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아까 이거는 완전히 얘기를 했었는데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이유는 환율이 내려가면 독일과 일본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서 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 통할 평가 절상이 해서 이제 자신이 투자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가 늘어났겠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왜 트리핀 딜레마가 일어났냐? 그냥 미국이 이제 달러를 너무 많이 풀면은 그 신뢰성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던 게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그럼 결국에 이걸 해결하는 방안은
금을 더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금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이것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어요. 여기서 금 준비가 급감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각 나라가 금을 가지고 교환을 만약에 미국이랑 해요. 첫 번째 케이스는 미국과 교환. 그러면은 달러가 더 풀리고 미국 금은 가져가겠죠. 미국이 금을 가져오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교환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금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달러를 다른 나라랑 바꿔줄 수 있으니까 똑같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금을 이용한 국제 유동성 증가, 이게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국제 유동성 공급이라는 건 결국엔 달러를 푸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공급량을 무작정 늘려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 일이 일어나겠죠. 어디 갔냐. 여기서 경상수지 적자가 아까 이 일이 일어나서 이제 달러를 겁나 많이 생산해서 겁나 써. 수출이 늘어나. 그러면은 신뢰성이 내려갈 거고, 만약에 달러를 조금만 써. 그리고 별로 이렇게 생산을 안 해. 그러면 달러가 안 풀리고 국제유동성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중단할 수도 없는 이 상황을 트리핀 딜레마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브레턴 우드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며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량이 감소한다. 여러분 아까 제가 들었던 예시에서 여기서 1엔 가치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이걸 똑같이 1마르크 가치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치가 올라가면은 그럼 더 많은 양의 금을 살 수 있겠죠. 그러면은 금의 양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를 하게 되겠죠. 벌써 결국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12번. 자, 그럼 다음으로 12번. 이제 기억에서 자동적으로 그럼 다음으로 12번. 자, 기억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을 먼저. 자, 그럼 12번.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한다. 미국을 포함한, 이거 일단 써놓을게요. 미, A, B의 나라가 있다.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는, 그래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 아까 기억, 니은 디귿을 먼저 정리해 놓을게요. 기억은 금 번위 체제. 그리고 니은은 브레턴 우드 체제. 이제 디귿은 좀 기니까 그냥 저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 기억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는 그 나라만큼 얘기죠. 그러니까 영국 경우에서는 3개일 겁니다. 네. 그리고 금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의 수. 이게 똑같은 얘기죠. 금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가 금 본위 체제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는 결국 이제 3개죠. 하나 적다 아닙니다. 자, 니은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 통화라면 니은에 비해, 그러니까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후에 브레턴 우즈 체제에 비해서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적어진다. 근데 이게 애초에 틀린 말이죠. 왜냐면은 브레턴 우즈가 금 환 본위제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하나라고 보면 돼. 금이 달러다. 그럼 여기에 A 나라도 B 나라도 여기에 고정하고 있었어. 근데 만약 여기서 그냥 금이 사라진 것 뿐이야. 금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럼 그대로죠, 2개. 그래서 가짓수가 적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디귿에서 국가 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지수도 하나씩 증가한다. 디귿에서 국가 수가 하나씩 증가를 하면은 이거 니은이죠. 디귿에서 아까 디귿에서 우리가 공식을 아까 만들었었죠. 나라 n개면 NCE다. 그러면은 국가 환율의 공식이 그거인 건데요. 그럼 국가가 증가하는 걸 해봅시다. 첫 번째, 세 국가. 그럼 3CE, 3, 2, 네 국가. 4CE, 6. 벌써 틀렸죠? 전체 가수 하나씩 아닙니다. 틀림. 자, 기억에서 니은으로 근본위에서 브리턴 우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가 많아진다. 자, 여기서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 봐요. 원래는 A, B가 금의 3개다. 이렇게 고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브레튼 우주가 되면서 금이 미가 되고, 여기 A, B가 그냥 이렇게 됐어. 적어진 게 아니라 적어졌죠. 지금 2개, 얘는 3개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적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니은에서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보다 적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것도 말했죠. 여기서 말했던 거예요. 규모의 경제의 경우인데 여기서 할 때는 3번이 생기는데 여기서는 2번밖에 안 생겨. 그럼 환율의 가지수가 적어지니까 규모의 경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적절한 거.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13번 문제. 네, 13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첨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이죠. 그러면 먼저 글을 읽어볼게요. 벨턴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 해상을 갖고 인상되었고 또 공감소했다. 여기까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자, 먼저 여기서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먼저 만약 소득세 감면 2가지를 봐야 되는데 소득세 감면의 부분에서는 좀 더 이걸 써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세금을 덜 걷는 거죠. 그럼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외국 물건을 많이 사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처럼 수출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수입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거예요. 자, 2번째, 군비 증대. 이거는 나라가 외국에서 무기를 사오겠다는 거잖아요. 무기 구매 등으로 나라의 돈이 점점 풀리고 나라 돈을 쓰고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것도 경상수지 약화가 오는 겁니다. 아까처럼 수출이 수입보다 적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소득세가 이제 감면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A국의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됐어요. 이걸로 인해서 이걸 원인은 약간 너무 어려워서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제 높은 금리로 인해서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이게 왜일까요? 왜냐면은 금리가 높으면은 이제 외국 기업들이 이제 내 돈을 더 저장했을 때 금리가 높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로 더 몰리는 거예요. 외국 자본이.
그래서 그래서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적 화폐 주도했다. 아까 이 상황이란 이런 거겠죠. 이 경상수지가 점점 악화되는 상황. 그래서 서로 교육을 하면서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ABC는 개입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대로 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죠.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가 C국 통화의 환율을 각각 50%, 30% 하락했다. 여기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겠군. 이란 말인데, 일단 금리 인상은 위에서 나온 말이고, 통화 공급 감소라는 거는 어떤 뜻일까요? 이제 여기서 말했을 때 A국이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통화 공급이 감소가 된다는 거는 여기서 그냥 말한 대로도 사실 금리가 인상되고 통화 공급이 감소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아까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이 이 글을 바탕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아까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이 요 상황이었죠. 여기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날 때 신뢰성이 낮아진다. 그럼 여기서 여기서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경상수지 적자가 났기 때문인데, 이 경상수지 적자가 왜 났냐? 이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죠. 경상수지 악화가 된 이유는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된 것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편집하세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이라고 말이 나왔는데, 아까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상황이 언제였죠? 이 상황이었죠. 신뢰도 낮아지는 상황, 경상수지 적자일 때 신뢰성이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신뢰성이 낮아지는 이유가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A국이 통화 공급을 감소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신뢰성이 내려가는 상황이 아니겠죠. 오히려 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두 번째 상황. 여기 지금 수출이 점점 적어지는 거.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두 번째에서 이 수출 안에서 달러가 안 풀리는, 차라리 이런 상황일 때 통화 공급이 줄어드니까. 여기서 통화 공급이 많아지는 상황인데 신뢰성이 낮아졌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는 신뢰도가 낮아졌다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틀렸다. 자, 그 다음.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 이라는 말인데, 요거는 일단 세 부분을 끊어볼게요. 국제적 합의로 인한, 여기까지는 올라도 될 것 같아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 요 세 가지를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이 맞는지 알아볼게요. B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했다고 여기 글에 아예 나와 있죠. 하락했다. 그럼 얘는 맞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였다. 그럼 이게 환율이, 자 아까 좀 더 천천히 볼게요. 아까 환율이 이제 B국 환율이 하락했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A국 통화의 가치가 낮아졌다는 뜻이고, B국 통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뜻일 거예요. 그러면은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라는 거는 결국에 A국의 통화가 많이 왔다 갔다 하냐는 건데, 여기서 가치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걸 더 쓸 거예요. 이 B국 사람들은 이게 싸진 거잖아요. 가치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적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A국의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방금 이거 얘기할 때 이미 얘기를 해버렸는데, B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할 때 A국 통화는
가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비국 가치가 올라와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할 수 있는 건데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여기서의 문제는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틀렸고요. 3번 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군 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끊어서 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은 지워드리겠고요.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환율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군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찾아볼게요. 자, 아까 본 것처럼 일단 먼저 첫 번째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은 당연히 하락했죠. 여기 하락했다고 써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이제 맞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을 보도록 합시다. 자, B국은 50% 하락을 했고 C국은 30% 하락을 했어요. 그럼 B국은 50% 하락. C국은 30% 하락. 그러면은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이라는 거는 이게 많이 낮아질수록 자신의 가치가 B국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면은 당연히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니까 50%가 하락했다는 거는 가치가 더 올라간 거예요. C국보다도. 그러면은 환율이 하락한 게 아니라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상승을 했겠죠. 그리고 얘는 하락이 아니라 상승. 그래서 3번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그다음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이제 여기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는 개선되었겠군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살짝 전 거랑 연결해서 봐도 될 것 같아요. A국 통화에 대한 여기까지는 환율이 하락한 거는 그냥 써있으니까 맞죠? 근데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가 개선이 되려면 아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가치가 C국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졌을 때 C국의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말했지만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이 모두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B국이 가치가 더 높고 C국이 가치가 더 낮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그대로 써놓을게요. B국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고요. C국 가치가 낮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여기가 싸니까 여기 물건을 B국 사람들이 사겠죠. 그럼 경상수지가 수출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수입보다. 그러면은 결국 이게 개선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5번 볼까요?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의 경상수지가 악화되며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요거 지우고 끝까지 계속 가볼게요.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 얘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헷갈리는 말이 많거든요.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의 경상수지가 악화되며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이제 완화 방안만 살리고 이제 이 키워드만 보면 돼요. 완화 방안은 A국 통화의 비율은 상승 이거다. 자,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일단 경상수지가 악화됐는지를 볼 건데 여기서 이미 말을 했지만 소득세가 감면이 되면서 세금 요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경상수지가 악화되었고 군비 증대를 통해서도 악화되었죠.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겠군. 이거 헷갈리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B국 통화의 환율을 올리면 A국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B국 가치는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이 경상수지를 완화하려면 이 돈의 가치가 내려가야지 그거를 그 사람들이 더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결국 환율을 내리는 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환율을 올려버렸으니까 여기 결국 가치가 A국이 올라가면은 경상수지가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점은 환율의 상승이 아니라 하락시키는 것이 답이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해봤고요. 네, 조금 처음이라 부족하지만 끝까지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 네, 끝입니다.